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고 및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성 TPC 담당자랑 제가 통화해서 팩트 체크하겠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통화하고 왔습니다. 통화 내용 제가 짧게 다 들려드릴 순 없고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자, 짧게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TPC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 혹시 기사가 며칠 전에 나온 게 있었는데, 감속기 사업은 계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봇 신사업에 대해서, 열애하면 된다고 이제 TPC 글로벌 쪽에서 얘기를 했던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던 저번 시간에 봤던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되는지 사업 목적 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면서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해당 내용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봤던 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를 이어서 보면은, 제가 두 번 전화했거든요. 처음에는, 해성 TPC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담당자가 없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TPC 글로벌에 전화했습니다. TPC의 글로벌에 전화를 했었고, 그것도 이제 제가 통화를 따로 했는데, TPC 글로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기사대로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성 TPC에 세 번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해성 TPC와 통화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 내용에 이제 제가 좀 다르다라고 말했던 게 뭐였냐면, 자, 보시면은 여기 TPC 글로벌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감속기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 로봇 신사업은 열애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죠. 사업 목적 추가, 사업 영역 확대는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뭐 로봇 쪽에 진행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방산 로봇 쪽을 봤을 때 해당 부분들이 방산 로봇, 군수품 제조 판매 이쪽 방산 로봇 쪽에 대한 이제 사업 목적 추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방산 쪽에 신사업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싶어서 해당 내용은 들어가 있었고 기사에서는 안 한다고 되어 있어서 팩트 체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안 한다고 합니다. 해성 TPC 글로벌에서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해성 TPC에서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성 TPC를 볼 때 이제 분석하는 내용을 좀 변경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나요? 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 플러스 뭐였죠? 방산 로봇 신사업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갔고 추가 공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최대주주 변경권에 대한 일정들이 밀리면서 가격이 하락됐고 그리고 나서 아예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성 TPC를 크게 봤을 때 기대감에 올라가기 이전 가격대까지 주가가 내려왔다. 그래서 추세를 그어봤을 때 추세 저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보면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해당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주주 변경권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추세를 돌파하기는 뭐 다른 이슈, 기대감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음봉의 아랫꼬리, 이 아랫꼬리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이야기지만 해당 추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해상 TPC의 이제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감속기 국산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해상 TPC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그렇게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상 TPC의 이제 재물을 보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적자는 아니더라도 매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5년째 연속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으로는 이제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추세를 깨준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 한 8,000원 라인 정도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추세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해당 박스 하단부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당자와 통화하고 왔고 팩트 체크했습니다. 방산 로봇에 대한 신사업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감속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에 대한 추가된 것들은 그 추가된 부분들의 감속기를 이제 넣기 위해서 감속기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성 TPC는 방산 로봇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짧게나마 통화를 들려드렸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부분들이 이제 해성 TPC를 좀 보실 때 의문이 좀 해소되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정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